안녕하세요. 다나작가 채널입니다. 늦게야 움직인다. 걸 이어령. 그림 오순환. 하루에 한 송이 묘화 그림에 붉은 칠을 하며 추위를 견딘 마음, 참고 견디는 선비정신을 아십니까? 구구수환도는 우리 조상들이 간직한 기다림과 창조의 정신을 보여주는 세한 풍속이었습니다. 요즘 겨울은 어떤가요? 난방시설이 좋아서 겨울이라 해도 온종일 벌벌 떨 일은 없지요. 야채나 과일도 먹을 수 있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하지만 옛날에야 어디 그랬나요? 겨울은 단단히 준비해서 맞이해야만 하는 힘든 계절이었죠. 그런데 이리도 힘든 겨울을 봄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그 정신력으로 견뎌낸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구수환도를 그리는 선비방을 들여다보세요. 어쩌면 우리에게 지금 가장 부족한 것이 바로 이 선비정신일는지 모릅니다. 겨울에 구구수환도를 그리는 풍습은 중국에서 시작되어 우리나라로 들어온 것이라고 합니다. 벽에 81송이의 흰 매화꽃을 그려 붙이고 동지 이튿날부터 한 송이씩 붉게 칠해가는 것이지요. 왜 하필 81송이냐고요? 양기를 뜻하는 홀수에서 가장 큰 수가 9수잖아요. 구구단에서 이미 배웠듯이 9에 9을 곱하면 81수가 되기 때문이지요. 동지부터 9일마다 점차 추위가 누그러져 9번째 적 81일이 되는 날에는 추위가 풀리고 봄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구구수환도에는 여러가지 형식이 있었다고 해요. 그 중에서 선비들이 가장 좋아한 것은 바로 매화도였습니다. 마지막 하얀 매화의 꽃잎을 칠하는 날이면 경칩과 충분의 중간 적 3월 10일이 됩니다. 이때쯤 구구수환도를 떼어내고 창문을 열면 눈 속에서 피어난 것 같은 진짜 매화가 피어있고 마침내 봄은 얼었던 마당 가까이 와 있는 것이지요. 냉방장치로 피스를 하고 온방 시스템으로 피안을 하는 소환법이지요. 냉방장치로 피스를 하고 온방 시스템으로 피안을 하는 오늘의 우리와 비교해 보세요. 어느 쪽이 더 행복한 경칩 춘분이었을까요? 이태계가 사랑한 꽃 매화. 구구수환도에 그려진 매화는 선비들이 사랑한 꽃이었어요. 매화는 겨울의 끝머리에서 모든 꽃에 앞서 꽃을 피우며 봄 소식을 알려주는 봄의 전령이었어요. 아무도 봄을 이야기하지 않을 때 누구보다 먼저 봄을 느끼고 피어난 것이지요. 또한 그 모습이 암양부동의 풍치가 고상한 절개를 지녔다 해서 예부터 선비들은 사군자 중 어떤으로 매화를 꼽곤 했습니다. 눈보라를 이겨내면서 꽃을 피우니 온갖 역경과 고난을 극복해 온 우리 민족의 역사에 비견되기도 하지요. 태계 이황은 돌아가시던 날 기르던 분매에 물을 주라고 명했는데 이것이 마지막 유언이었다고 해요. 옛 선비들은 이렇게 꽃 중에 제일 먼저 핀다 하여 매화를 화형이라고 했고 그 모습이 신선하다고 하여 매선이라고도 불렀지만 태계에 있어서 매화는 반가운 친구였지요. 그래서 저루사라고 부르던 뜰에 매화를 심어놓고 이른 봄 추운 곳에 나가 앉아 매화와 대화를 한 것이지요. 비유가 아니라 정말 대화한 것입니다. 태계 선생은 꽃에서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봄철 한복판에 피는 벚꽃이나 살구꽃 같은 것을 시끄럽다고 하여 좋아하지 않았지요. 그런 꽃처럼 요란하지 않지요. 암양부동이라는 수식어대로 언언이 있는 듯 없는 듯 하여 달그림자처럼 어렴풋합니다. 그래서 문이나의 매화는 곧잘 보름달과 함께 피어있지요. 탐매, 신매, 눈 속에 핀 매화를 찾아가다. 구구수환도의 풍속보다 우리 선비들은 더욱 묘화에 대한 사랑이 적극적이었죠.
앉아서 매화를 그리고 봄을 기다렸던 것이 아니라 겨울 산골짜기에 피어있을 설중매를 찾아 집을 나섰지요. 그것을 신매 혹은 탐매라고 불렀어요. 중국의 언자 임화정의 꽃으로 상징되지만 아닙니다. 숨어서 피는 꽃을 찾아 나서는 탐매 정신은 의와 진리를 찾는 선비 정신의 치열하고 모험적이고 적극적인 행동성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사실 중국인들은 매화보다 화려하고 큰 꽃인 모란을 더 좋아하여 꽃 중의 왕, 화왕이라고 불렀고, 일본인들 역시 매화보다 벚꽃을 더 찬미하여 한때 나라꽃으로 정하기도 했지요. 그러고 보면 우리만이 국화인 무궁화보다 더 매화를 숭상하고 기렸지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